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니스 씨. 안녕하세요, 제이미 씨. 목소리 밝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밝을 일도 없지만 밝게 아,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으면 좋지. 네. 음, 여름이잖아요. 여름인데 이게 뭐야? 놀지도 못하고. 그러게요. 여름 다 예. 가네, 지금. 네. 오늘은 근데 예. 얘기할 작품이 애매해요, 나누기가. 이건 영화가 아니잖아요.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이브 콘서트라고 예. 봐야지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음, 뮤지컬 하는 거를 무대에서 촬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만든 작품인데, 해밀턴 되겠습니다. 예. 디즈니 플러스에서 단독 음, 공개된 뮤지컬이었죠.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네. 원래는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봐야지 될 작품이었는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 측에서 앱으로 그냥 풀기로 결정을 한 거죠. 한국에서는 모르겠어요. 극장에서 개봉을 음, 할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음, 어쨌든 미국은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7월 3일에 공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실제 공연하는 것을 3일에 걸쳐가지고 촬영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공연 시간이 2시간 40분이 넘어가요. 이제 쉬는 시간까지 합하면은 거의 3시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네. 여기서는 쉬는 시간을 자르고 중간에 약간 텀을 둔 다음에 2시간 40분으로 이제 마쳤어요. 근데 이 티켓 구하려고 사람들이 아주 난리였었잖아요. 몇 년 동안. 저도 진짜 보고 싶었는데, 음, 티켓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한다 음, 해도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육박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 뭐, 그냥 티켓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고, 미국에서는 뭐, 음, 지금까지도 거의 센세이셔널한 미국의 창작 뮤지컬로 이름을 네.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브로드웨이 무대에 섰을 때 이 작품이 거의 뭐 다 싹쓸이를 했죠. 토니 어워드에서. 예, 그, 2016년에 예, 토니상의 16개 부문에 올라서 뭐 음, 11개 부문을 수상했는데요. 뭐 음, 웬만한 건 그냥 다 가져왔다고 봐야 되죠. 그 당시에 같이 오픈을 했던 작품들은 거의 예, 싸그리 다 망한 거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예, 전혀 수상을 못하고, 예, 해밀턴 얘기밖에 안 나왔었고, 뭐 예, 예. 어딜 가나 다 해밀턴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그 해는 완전히 섭렵을 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오리지널 캐스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밀턴 티켓 가격은 비쌌고, 늘 예. 매진 뭐 사태가 이어졌었죠. 무대에 오른 지 3년,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음, 여전히 티켓을 음, 구하는 거는 힘겨운. 그래서 저는 해밀턴 앱이 있어요. 그 해밀턴 앱을 깔면 거기 복권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권, 음, 왜 음,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러 가시면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직접 표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예매를 네, 하거나 뭐 박스오피스에서 살 수도 있지만 음, 오전마다 복권 추첨 같은 거래요. 음, 음, 그래서 줄을 서서 이제 응모를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안 좋은 자리긴 해요. 뭐 맨 음. 앞이라든가 사이드라든가 이런 자리를 한 20불? 뭐 그 정도 가격에 살 수가 있거든요. 맨 앞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위키드를 네, 복권에 당첨이 돼서 보러 음,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맨 앞에 앉았더니 배우들의 약간 침이 음. 좀 닿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 예. 어, 그리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음, 배우들이 되게 잘 보이기는 하는데 너무 음, 가까운 느낌이 있어서 전체적인 음, 것은 좀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단점은 음. 있었어요. 거의 영화 볼 때랑 비슷해요? 네, 영화 볼 때보다 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예. 그때 당시에는 위키드가 굉장히 핫한 뮤지컬이었고 그 뮤지컬을 $20를 주고 봤다는 건 참 요행이었습니다만 그때는 좀 돈이 없었거든요.
그렇게라도 뭐 봤으니 좋았죠. 근데 네. 해밀턴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런 자리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매일매일 응모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응모했거든요. 근데 음. 한 번도 되지 않았죠. 사람들이 네. 많이 응모를 해서 그런가 봐. 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무슨 음. 퀴즈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예, 그 역사 퀴즈를 풀어야 음, 되는데 제가 미국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뭐 미국인만큼 잘 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약간 그거에 한계가 있었고, 뭐 그리고 또 쉐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옵션들이 있어서 응모 크레딧으로 보면 좀 낮은 편이어서 계속 안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제 주변에는 한 분 당첨돼서 보러 가신 적은 있어요. 그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아. 예, 그럴 정도로 아마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한국말로 좀 이렇게 변환이 돼서 한국 무대에 음. 서기도 하는데 해밀턴은 그럴 여지가 좀 없어 보이거든요. 전혀 없죠. 이걸 예.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럼 이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갈까요? 일단 가장 신기한 점은 음, 미국의 역사를 힙합으로 표현을 했다는 점이죠. 제가 미국 역사를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하고 미국의 어떤 기틀을 다지는 그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역사도 잘 모르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작품의 제목이 해밀턴이잖아요. 네, 그럼 해밀턴이 저는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모르죠. 미국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 미국에서 잘한 사람도 잘 모르니까 이런 뮤지컬이 나왔지. 해밀턴이 네,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파운딩 파더스 중에서 하나라고 꼽히는데 그래도 뭐 대통령까지 된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건 아니었고 조금 잊혀진 상태였었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전기가 나오고 그 책을 바탕으로 린 마뉴엘 미란다라는 뮤지컬 창작자가 있죠. 배우이기도 하면서 그 사람이 좀 아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제 작품화를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장장 7년? 네, 7년 7년이 걸렸었나요? 걸렸다고 하네요. 7년 동안에 이거를 작사, 작곡하고 막 대사 쓰고 이러는 거를 해서 완결을 시킨 게 해밀턴이 되겠죠. 이게 원래 무대에 쓴 거는 브로드웨이가 아니고 오프 브로드웨이인 퍼블릭 디에터가 있거든요. 극단 네네. 중에서. 거기에서 먼저 공연을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제 브로드웨이까지 가게 된 거죠. 제 시사촌이 이제 음, 뉴욕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 그 친구가 그 2016년 때쯤이었겠죠. 그 오랜만에 네, 만났는데 네. 자기가 굉장히 재밌는 뮤지컬을 봤다고 음,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을 봤는데 그 파운딩 음, 파더스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랩을 한다. 그 얘기만 들었을 땐 전혀 흥미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근데 그 분이 이거를 막 세네 번에 가서 보더라고요. 그 뭐 퍼블릭 디에터에서 할 때였었나 보네. 그 오프 네네. 브로드웨이면은 가격이 브로드웨이랑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티켓 가격이. 예. 그래서 여러 번 보는 거 가능합니다. 네. 예, 그래서 얼마나 재밌기에 이렇게 여러 번을 보러 음, 가나, 뭐, 그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미국 역사라고 하니까 전혀 안 음, 끌리는 거예요. 계속 뭐, 진짜 엄청난 뮤지컬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음, 후로 1년이 지나 음. 티켓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시작되었던 거죠. 게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 친척이 좋다 그러면 가서 예, 무조건 봐요. 그때 그 걔를 따라서 보러 갔었어야 했는데, 뭐, 이런 그러면 생각을 지금쯤 했었거든요. 얼마나 잘난 척 할 수 있을 거야. 예. 아, 이거 그 무대하고는 이게 틀려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안타까운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퍼블릭 디에터에서 하는 공연을 굉장히 많이 아, 봤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가 무대가 오프브로드웨이니까 확실히 좁기는 한데, 네. 그래도 작품 선정을 굉장히 잘하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새로 나오는 작가들의 작품도 많이 다뤄지고, 실험적으로 하는 것도 많고, 굉장히 작가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극단 중에 음, 하나인데, 예, 음. 여기에서 오랫동안 격려를 해줘가지고 이 작품이
탄생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예. 근데 제가 원래 뮤지컬이나 연극을 많이 보러 다녀서 그런데 일단 해밀턴은 잘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 지금 디즈니를 통해서 공개된 영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이렇게 담는 것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걸 네네. 3일 동안에 걸쳐서 다 찍었다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뮤지컬과 녹화 버전 모두 감독은 동일하더라고요. 토머스 네. 케일이 맡아서 했다고 나오던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도 확고하게 알고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티에러 작품들을 많이 본 사람으로서 이 네. 해밀턴을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봤잖아요. 네. 보고 나니까 거의 직접 가서 볼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가서 봐도 이렇게 자세하게 다시 되감아 보며 보기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자막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해하기 쉽지. 실제 무대에 가서 보면 배우들의 얼굴을 그렇게 가까이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고 봤을 경우에는 좀 거의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힘들고 말도 너무 빠르고 예.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서브타이틀을 네. 키고 본 사람이. 예. 근데 뭐 다른 미국 평론가들도 서브타이틀을 키고 봤다더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예. 그걸 키고 봐서 많이 이해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막 없이 보면은 정말 그 뮤지컬 배우들의 역량은 더 잘 보였겠습니다만 재미를 100% 느끼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본 것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저는 TV로 못 보고 네. 아이패드로 봤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왜? 어째서 왜? 난 TV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화면이 작아서 그건 좀 속상했어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시죠? 이 작품 어떻게 봤어요? 일단 뮤지컬을 보기 전에 이 뮤지컬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역사인데 미국의 역사라고 한다면 영국에서 오신 분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을 테고 그렇다면 거의 백인일 텐데 무대에 올라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유색인종이란 말이죠. 저는 그 점이 일단 시각적으로 굉장히 좀 충격적이면서 재밌다고 생각이 됐었어요. 뮤지컬을 만든 사람인 린 마누엘 미란다도 백인이 아니고 푸에르토리칸인데 뭐 본인은 이제 보통 라티노라고 말을 하고 다니죠.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그런 유명한 미국의 당시 정치인들이 거의 뭐 흑인 아니면 라티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뭔가 역사에 좀 되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볼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실제로 그 무대를 제가 클립으로라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요? 예. 왜냐면은 이 작품이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캐스트 멤버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짧게 공연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익숙해진 상태여서 그거는 그닥. 저는 그러니까 해밀턴이 유명하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역사를 다룬 그런 뮤지컬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에 관심이 없으면 솔직히 그렇게 크게 이걸 봐야겠다 이렇게 열망이 생기는 건 좀 덜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해밀턴 이전에 난리가 났던 뮤지컬은 북 오브 몰몬이었잖아요. 그때 그 사우스파크를 만들었던 트레이 파커가 만들어서 몰몬고 있잖아요. 그 거리에 수트를 입고서 전도를 하는 그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약간 코드를 이렇게 좀 꼬는 그런 코드로 보여줬는데 그거는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 그거는 왜냐면 코미디일 게 너무나 분명했으므로 되게 재밌겠다 뭐 이랬는데 모르겠어요. 해밀턴은 저에게는 아주 그렇게 막 끌렸던 뮤지컬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일단 반감이 있었어요. 예. 너무 인기가 있는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 마이너리티 마인드.
그래서 막 네. 진짜 사람들 거의 다 보는 그런 영화들이나 TV 네.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은 뭐 안 보는 경우도 많고 막 이래요. 우리가 그래서 인싸가 못 되는 거예요. 뭐 구태여 그래야지 될 필요 그냥 있습니까? 이렇게 아싸로 계속 지내야 되겠어요? 음. 그리고 일단 네. 그 컨셉이 눈길을 끌었던 게 벌써 5, 6년 전이잖아요. 이게 네네. 처음에 나왔던 게. 지금은 굉장히 다른 세상이 됐잖아요. 그 네. 사이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이 작품은 그닥 그렇게 큰 임팩이 없는 것 같아요. 참고 자료용 정도로 보신 건가요? 그냥 일단 봤다. 예. 거기에서 끝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음. 이 작품은 역사에 영향을 받아서 만든 네. 작품이긴 하지만 이건 다큐멘터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용에서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은 뭐였었냐면은 원래 백인이어야지 되는 캐릭터들을 다 유색인종을 쓴 거잖아요. 네. 그런 시도가 뭐 5년 전, 6년 전에는 굉장히 뭐 용감하고 새로운 시도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연기를 했던 게 노예를 가지고 있던 백인을 연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지금 와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니요,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네. 워낙 인기가 컸기 때문에 그런 예. 얘기가 많이 예. 커지질 못했던 거지. 네.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노예를 가지고 팔고 사고 함부로 대했던 그런 네. 백인을 흑인이 연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미국에 사는 유색 인종이라고 했을 때 음, 어차피 이 역사는 계속 역사로 배울 거 아니에요. 음, 역사 공부를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모티베이션을 준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단지 백인들의 역사가 아니고 뭐 미국인의 모두의 역사이다. 뭐 이런 식의 스테이트먼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음.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런 거는 조금 백인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저는 해밀턴이라는 인물 자체도 네, 극 중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뭐 음, 노예제도도 반대하고 응? 네, 뭐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됐는데 네,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그렇군요. 사람이 네,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한 적도 없고 그걸 뒷받침하는 행동을 한 네, 번도 한 적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노예를 소유를 하진 않았지만 다른 음,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를 관리하고 사고 네, 파는 것까지도 해줬어요. 네, 거기에서 뭐 다른 점은 없잖아요. 그런데 음. 이렇게 특별히 해밀턴이라는 사람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까지 칭송을 해야지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었어요. 뭐, 린 마누엘 미란다가 묘사를 한 거로는 원조 백인들,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음, 득세하는 그 정치판에서 음, 해밀턴이 그나마 백인이지만 또 이민자라고 영국계가 음, 아니라고 배척을 받으면서 하지만 정치적으로 결국 어떤 성공을 거둔다. 음, 이런 점에 주목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계속 뭐. 그러니까 이민자라는 그런 단어들이 음, 계속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인 밖에서 보면 다 백인인 거죠. 예. 그렇죠. 예. 뭐, 그리고 예. 저는 원래 린 마뉴엘 미란다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의 경력이 유명한 게 있나요? 해밀턴 이전에? 이 사람이 예. 연기하는 작품을 보신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리 퍼핀스 못 보셨어요? 메리 퍼핀스 못 리턴? 봤는데. 못 네. 봤는데요. 예. 이 해밀턴이 성공하는 바람에 디즈니하고 여러 작품을 같이 하게 아, 됐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메리 퍼핀스인데 네. 거기에서 나올 때도 상당히 연기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해밀턴을 보면서 확실히 생각이 굳혀졌어요. 예. 다른 캐스팅들 보면은 엄청 잘하고 이 재능이 거의 모두가 탑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최고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인공을 맡은 이 사람이 린 마뉴엘 미란다가 가장 빠지는 거예요. 연기 면에서도 그렇고 네. 노래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칠 정도로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본인이 썼기 때문에 자기를 주인공으로 한 네.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그래도 너무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사람이에요. 벤 애플렉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 민폐, 벤 연출 및 애플렉이 배우를 맡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어떤, 감독하면서 네, 자기 주인공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연기를 잘 못하는데. 근데 연기보다는 솔직히 연출을 네, 잘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잘하는 거를 그냥 하면 좋은데 이 연기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는 거지. 근데 이 사람도 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요. 린-마누엘 네, 미란다도 예,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데도 그 역할을 포기를 못 한 거지. 네. 그러니까 저 그게 같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해밀턴이 음, 굉장히 장시간 동안 봐야 되는 그런 음, 영상이잖아요. 근데 음, 해밀턴이 나올 때만 제일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약간 근데 캐릭터 자체에 대한 뭐 호감 비호감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캐릭터 자체에 별로 그냥 재미있는 요소가 없고 약간 심파적인 요소만 있어서 음,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는 좀 재미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뮤지컬의 또 재밌는 점이 어떤 정치적인 차이를 프리스타일 랩으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럴 네, 때 이제 다른 정치인들하고 이제 래핑을 하면서 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그때 해밀턴 역을 맡은 린-마누엘 미란다의 랩은 다른 분에 비해서 좀 그렇게 귀에 잘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상당히 떨어지지 않아요? 예, 부족하죠. 예, 특히나 라파에트, 토마스 음. 제퍼슨을 연기했던 그 배우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 분하고 딱 붙여놓으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데이비드 딕스라는 배우인데 네, 이 사람이 두 캐릭터를 연기를 했죠. 토마스 제퍼슨하고 라파엘이라는 두 가지 캐릭터를 연기를 했는데 두 캐릭터 다 굉장히 잘 살려냈어요. 네, 그래서 음. 토니에서 상도 받긴 했어요. 이 사람도 잘했고 안젤리카 역할을 한 르네 앨리스 골드베리도 굉장히 연기를 잘하고 네. 그 킹 조지 3세 어떡해. 너무 조나탄 좋아. 그로프잖아요. 네. 조나단 그로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조나탄 그로프가 네. 여기에서 나오는 시간이 9분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예, 완전, 나와가지고 예, 노래도 같은 노래 부르잖아요. 예. 계속 You'll be back 이렇게 부르는데 생각만 해도 웃겨. 그 내용도 너무 재밌고 캐릭터도 네. 잘 살렸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볼 때 내가 아이패드로 봤다고. 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얘가 노래 부를 때 침을 그렇게 많이 튀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아이패드로 보는 바람에 침 튀는 거 하나도 못 본 아, 거예요. 그렇게 잡혔구나.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튜브로 해서 또 예. 큰 화면을 봤거든요. 예. 그 노래 부르는 장면만. 그래도 네. 진짜 많이 튀더만. 어떻게 그런 걸 잘 캐치를 못했지? 아무튼, 조나단 그로프가 혹시 누군지 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는 뭐, 마인드 헌터의 주인공으로 많이 유명하시고요. 알려졌죠. 그리고 얼음왕국에서 동생의 남자친구였죠. 크리스토프 목소리 연기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분이 뮤지컬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엄청 유명하죠. 예. 근데 9분만 나왔다고요? 네, 9분 네. 나오는데 존재감 네. 아주 뿜뿜이잖아요. 네. 뭐 맞아요. 하이힐에다가 예. 왕관에다가 망토에다가 본인 잘 걷지도 못하는데 예. 무거워가지고 그러면서도 막 미스 코리아처럼 막 이렇게 이쁘게 네. 걸으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네. 조나단 그로프가 해밀턴에서 맡은 역할이 미국이 독립을 하려고 할 때 당시에 영국 왕이었던 조지 왕을 연기를 하는데요. 이 왕이 근엄한 왕이 아니고 되게 그래 너 어디 나 떠나서 잘 되나 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의 음, 왕으로 등장을 하기 음, 때문에 너 되게 두고 봐. 꼭 예. 돌아올 거야. 막 이런 약간 그 스타일이잖아요. 말투도 딱 그런 말투예요. 예. 너 안 오면은 네 친구들 싸그리 다 죽일 거야. 막 이러고 예, 내용이. 나중에는 니네 싸우는구나. 나는 팝콘 먹으면서 구경이나 해야지. 막 이런 약간 얄미운 캐릭터. 근데 얘기를 들었었는데 린 마누엘 미란다가 작사를 하고 있을 때 네, 하우스에서 주인공 휴 로리랑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내용을 이렇게 보고선 그휴 로리가 장난식으로 You'll be back 이러고서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음, 이 노래가. 혼자만 노래가 다른 사람들은 랩을 하는데 음, 조지 왕만 굉장히 고전적인 뮤지컬 멜로딕한 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그리고 메이저 예. 롤 중에서는 유일하게 백인이잖아요. 예. 근데 그 캐릭터를 정말 완벽하게 딱 소화를 해내가지고 딱 음. 해밀턴을 다 본 다음에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캐릭터가 된 것 같아요. 해밀턴하고 이제 상극 관계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제 네네. 에런 버러 역할을 한 레슬리 네. 오든 주니어도 굉장히 연기를 잘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다들 쨍쨍한 배우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린 마뉴얼 미란다가 너무 혼자 고생을 하는 거지. 예. 능력이 안 되는데 괜히 꼽살이 낀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보기가 힘들었죠. 이게 그냥 무대에서 봤으면 그렇게 티가 안 났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해가지고 음. 클로즈업으로 따고 들어가고 이러니까 음. 좀 더 약간 잘 보이는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음. 들기도 해요. 그리고 서브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자막이 있으니까 가사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제 읽으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니까 더 이 사람이 작가로서의 능력도 조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아, 있더라고요. 그러셨나요? 네, 음. 그래서 랩 배틀 같은 거 할 음. 때는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가사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비해서 그리고 다른 일반 노래들이 이제 총 33곡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개인적인 거나 뭐 그런 걸 빼고 뭐 역사 관련해 가지고 극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닥 뭐 내용에서 흠을 잡을 만한 그런 게 없었는데 해밀턴이 사적으로 무슨 일을 겪을 때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네. 가족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네네. 부르는 노래나 뭐 아니면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네. 그런 노래나 뭐 그런 노래가 어떤 게 있냐면은 It's Quiet Uptown이라는 노래가 있고 또 네. Say No to This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이거 가사 들어보셨어요? 제대로 어, 안 들었죠? 모르겠어요. 해밀턴에서 해밀턴이 한 그런 노래들은 음, 좀 너무 재미가 없었고, 음. 제가 계속 보면서 해밀턴 캐릭터가 좀 별로 이렇게 호감이 안 가서, 호감이 안 가는 이유가 바로 예, 이런 노래에 있는 거야. 이 아예, 노래 그런가요? 내용들이 너무너무 후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너무 부분들을 되게, 신파 쪽이고 그 예, 80년대 원힛 원더스가 한 네, 것 같은 그런 팝 음악들 있잖아요. 네, 제가 한 번 들으면 그냥 잊어버릴 음, 만한 그런 노래들. 네. 거기서는 나올 법한 그런 가사들이 음. 나온다니까 여기서. 자기 연민 도대체 이렇게 많은 캐릭터 너무 지치거든요, 보다 아니 보면. 연민도 잘하면은 예, 괜찮은데 이거는 네. 가사 자체가 이러니 이거 가지고 표현이 안 되지. 뭘 어떻게 음. 할 거야. 저는 오히려 그 랩하고 해밀턴이 음, 그렇게 자꾸 독창을 할 때마다 음. 되게 좀 튄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마웠던 거는 이거 네, 외에도 이제 많이 튀는 캐릭터들이 또 있었잖아요. 아까 예, 얘기했었던 그 안젤리카 역할도 예. 그렇고 이 캐릭터가 불렀던 Helpless나 아, Satisfied라는 그 노래는 멋있었어요. 진짜 예. 괜찮았잖아요. 이 언니가 얼터드 음. 카본의 저항군 리더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완전. 예, 이렇게 예. 재능 있는 배우를 왜 그렇게 작은 역할을 줬냔 말이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 진짜 얼터드 카본에서는 음, 완전 그냥 주인공의 기억 속의 그냥 여인인데 음, 정말 뭐 연기를 할 틈이 없는 캐릭터잖아요. 그러게. 네. 근데 와 이렇게 멋진 뭐 퍼포먼스 잘하는 언니일 줄이야. 그러면서 음, 약간 반전 매력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사람 연기나 캐릭터를 너무 음, 좋아가지고 봤는데 나중에 또 찾아보니까 예. 안젤리카라는 음, 캐릭터는 해밀턴하고 이런 식의 관계가 아니었었던 거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 외에 이 영상하고 또 같이 공개된 인터뷰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봤었는데 네. 거기서도 잠깐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밀턴을 뮤지컬로 만들 때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 안젤리카라는 캐릭터를 조금 더 키운 거죠. 그리고 그렇죠. 해밀턴이랑 뭔가 썸띵이 있는 것처럼 그냥 뭐 그렇게. 삼각관계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뭐 예, 먼저 만난 것도 예, 안젤리카가 아니고 해밀턴 예, 부인이 먼저 만난 거라 예. 그러더라고요. 그 아, 결혼한 그렇구나.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처음으로 예, 봤다 그러는데 예. 이거는 뭐 극적인 거라도 그렇지
조금만 부풀린 게 아니고 이 작품 내에서 그 사람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퍼포먼스 면에서도 정점을 찍는 그런 네. 경우인데 조금 그래요. 그거 다 본 다음에 네. 뭔가 배신당한 그런 느낌? 음.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디즈니에서는 이거를 단순히 뭐 역사물로 공개를 하기보다는 이때가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좀 음, 거세지던 시기였고 이제 음,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유색인종들이 기리던 시기여서 그런지 음, 자꾸 여기다가 이제 인종적 이슈를 얹어서 음. 인터뷰 영상이 2개를 덧붙였는데요. 길이도 길어요. 막 1시간 이런데 아, 그 진짜요? 예, 그 부분을 계속 이제 리마인드를 해요. 그래서 음, 유색 인종들이 이렇게 파워를 가지는 무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고 배우들이 이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자기는 너무너무 좋았다. 이런 창작물이 만들어져서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 시대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음, 해밀턴이 오바마 정권 때 나온 뮤지컬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을 하기도 했고, 음,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퇴임할 때 그 만찬에 가서 이분들이 공연을 했다고 해요. 오바마 시대의 상징적인 그런 희망적인 작품으로 음.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또 부정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이 시기에서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희망적이라는 그런 게 문제죠. 네. 그 내재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만 그렇게 희망적이면 뭐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 디즈니에서는 이게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어떤 자기네들이 뭐 뜻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로 좀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냥 돈 생각하고 한 결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솔직히 예, 디즈니 플러스 런치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앞다투면서 등록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해밀턴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보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네, 거의 역사적인 액수로 이 영상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예, 뮤지컬 판권이 아닌 필름 판권을 산 거죠. 7,500만 달러에 구입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음, 돈으로 9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영화본 음, 판권을 사들였고, 이게 한 작품 구매 액수로는 거의 역사상 최고 액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가을 개봉이었고, 이것만 이제 가지고 뭔가 하진 않겠죠. 물론 또 추후에 어떤 콘텐츠들을 더 뭐 부가로 만들지는 알 수 없는데, 음. 어쨌든 꽤 돈을 많이 들인 그런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촬영하는 데에는 1,000만 달러가 소요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뭐 7배가 넘게 음, 판매가 된 거죠. 네.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디즈니가 해밀턴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린 마뉴엘 미란다랑 여러 작품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2018년에 나왔던 메리 파핀스 리턴스도 그렇고 거기에도 이제 거의 동급 주인공으로 나왔고 그리고 내년 여름에 또 개봉할 예정인 인 더 하이츠라는 작품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원래는 뮤지컬이죠. 예, 그게 뮤지컬인데 이제 해밀턴이 성공을 하니까 인 더 하이츠도 작품화가 이제 그린라이트가 된 거였죠. 네. 그래서 해밀턴에 나왔던 그 아들 역할로 나왔던 그 친구가 인 더 하이츠에서는 주인공을 맡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작품 여러 가지가 연관이 돼 있어요. 디즈니하고 린 마뉴엘 미란다가. 그래서 네. 75 밀리언을 주고 디즈니가 구입했다고 쳐도 이게 전혀 디즈니 쪽에서 손해볼 만한 그런 딜은 아니었다 이거죠. 그렇죠. 더 이 많은 거를 얻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신데 뭐 손해를 보시겠어요. 그러게요. 예. 좀 잠깐 테크니컬한 면을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 감독이 너무 이 작품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 카메라를 어디다가 배치를 해야지 되는지 뭐 마이크 네. 어디다 놔야지 되는지 이런 걸 너무 잘한 거라 네. 그래가지고 턴테이블로 돼 있는 스테이지 있잖아요. 그것도 네. 활용을 굉장히 잘해서 찍었었고 카메라를 근데 9개밖에 안 썼대요. 그런데도 그걸 굉장히 잘 찍었잖아요.
네. 그리고 마이크는 뭐 수백 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네. 3일간 촬영을 했는데 2번은 라이브 퍼포먼스로 찍은 거고. 그러니까 관객들 다 아, 있는 데에서 네네. 카메라를 관객석에다가 놓은 다음에 이제 찍은 네,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한 번은 관객 없이 클로즈 네, 된 셋에서 네, 그 클로즈업 중심으로 네, 그리고 달리샷이라고 그러죠. 움직여가지고 찍게 하는 네, 그런 샷들, 크레인샷 뭐 이런 거를 찍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3일간 촬영을 한 걸로 완성을 했다고. 이제 음, 여기에 10 밀리언 달러가 들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랩 나오는 장면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랩 배틀이라고 그럴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하는 곡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노래에서는 3초에 19개의 소절을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중요한 능력 어. 아니겠습니까? 랩하시는 이게 분들이 진짜 이제 엄청난 예,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Satisfied 경우에는 이제 안젤리카 캐릭터가 부르는 노래인데 여기서도 이 여배우가 엄청 빠른 네, 속도로 네. 가사를 하는데 예, 거기에서는 24초에 121개 소절을 부른대요. 네. 그래서 약간 저한테는 랩이 차력같이 다가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빠른 예, 거죠. 이거를 계산을 또 해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예, 이게 해밀턴이 평균적으로 1분당 예. 144소절을 부르는데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보통 속도의 뮤지컬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네, 이렇게 빠르게 부르지 않고 그 속도를 계산을 해서 부르면은 이게 네, 전체 작품이 2시간 40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네. 일반 스피드로 계산을 해서 공연을 할 경우에는 4시간에서 6시간까지 갈 수 있대요. 음, 이 작품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군요. 많은 내용들이 완전히 예. 함축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솔직히 역사를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좀 따라가기가 버거운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랩도 따라가야 되고, 역사도 음, 따라가야 되고, 갑자기, 뭐랄까요, 사건들이 확 지나가잖아요. 이게 뭐, 어떤 역사의 순간들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예, 예,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기보다는 어떤 음. 에피소드들이 탁탁탁탁 넘어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쫓아가는데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큰 TV에서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로 봤는데요. 사운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충분히 뭐 현장감 있었고, 박수 치는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는데, 음, 같이 박수 치고 싶다, 이렇게 느낄 만큼, 음. 현장감 있는 사운드였어요. 맞아요. 이 네, 현상감 굉장히 잘 살렸고, 제가 네, 이런 식으로 라이브 퍼포먼스 촬영한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콘서트도 그렇고, 뮤지컬도 네. 그렇고, 뭐, 연극도 그렇고. 그런데 이 해밀턴은 굉장히 잘 찍은 편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테크니컬한 면에서만 볼 때는 네. 진짜 극장에 가서 보는 거하고 다른 게 없을 정도고, 오히려 네. 더 하면 더 했지. 구태여 몇백 달러를 소비를 하면서 네. 이 작품을 뭐 브로드웨이까지 가서 볼 필요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해밀턴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을 들여서 촬영을 음, 한 이유는, 그러니까 영화 음, 버전으로 만든 이유는 영화로 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만들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예, 해밀턴 좌석이 1,300개라고 하던데, 한 회당 1,300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음.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에 이제 해밀턴 뮤지컬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뭐, 그리고 이미 볼 사람들은 다 봤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진짜 골수 팬들은 벌써 음. 봤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음, 그리고 이제 학교 같은 데서 많이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길기는 기니까 좀 네. 며칠 나눠서 봐야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해밀턴과 함께 올라온 인터뷰 영상들을 보면 특별한 영상들로 그 초등학생 애들이 음, 질의응답을 하거나 아니면 초등학생 애들이 해밀턴을 보고 올린 유튜브 클립들 같은 것들이 이제 편집해서 나오거든요. 저희는 이제 어른이니까 뭐 그러려니 몇 분에 몇 단어 나오느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린이들은 그냥 따라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음. 정말 그 꼬맹이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너무 열심히 해밀턴 뭐 노래를 부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느낄 수 있는 자료였어요.
글쎄, 조금 더 역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혼자 작업하기에는 너무 큰 작품이 아니었었나,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자기 작품, 자기가 주인공 맞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예,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이미 씨가 말씀하신 린 마누엘 미란다의 배우로서의 한계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 뭐 역사를 뭐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뭐 재밌는 시도?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차피 역사 공부라는 게 너무 지루하니까 이렇게라도 뭔가 역사 공부에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저는 네. 좀 왜곡이 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이 네. 극 중에서 나오는 해밀턴처럼 그렇게 해밀턴은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뭐 오히려. 영화 음,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음, 예, 저랑 같이 옆에서 보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그냥 판타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근데 뭐 어떤 창작이라는 게 한계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예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품 자체에는 음, 만족스럽지 않지만 예, 이 촬영 면에서나 아니면은 예, 다른 배우들 연기 면에서 네.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좀 코레오그래피가 좀 재미가 없었달까 그런 부분들은 있었어요. 네, 그거는 좀 이해가 가는 게 예, 워낙 대사 칠 게 많으니까 예, 과격한 움직임은 이 예. 노노였을 것 같아요. 아, 뭐 랩을 하는 거여가지고 예, 음, 뭐 이렇게 정교한 코레오그래피라든가 뭐 이런 음, 것들이 뭔가 노출돼 그럴 여지가 별로 없긴 한데 가끔 이렇게 같이 군무들이 나오잖아요. 음, 그럴 때 너무 같은 게 음. 반복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네, 그 8, 90년대 팝 음악 부를 때 네, 뒤에서 같이 군무 치던 그 백댄서들 있잖아요. 예, 그 예, 미국 가수들이 네. 그런 안무 같았어요. 안무적으로 그렇게 재밌는 것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 단순하고 예, 금방 외울 수 있는 뭐 그런 예. 안무. 그게 포인트인가? 음. 하지만 가장 유명한 노래라고 생각이 되는 돈 기브어의 마이샷인가요? 건국의 신념을 막 다지는 장면 있잖아요. 음, 술을 함께 마시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음. 처음에 그 노래가 나왔을 때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뭐 에너지 있네 뭐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뒤에까지 연결되진 않는다. 자, 그러면은 우리 팝콘 지수를 줘볼까요? 예, 저는 되도록이면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세 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세 개인데 예, 이거는 솔직히 네 개 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워낙 네,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싫어한 것도 개인적인 거였잖아요. 남들 다 네, 좋아하니까 괜히 내가 꼭 봐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그래도 좋다니까 네 개를 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가사랑 뭐 음, 주인공의 연기 뭐 이런 면에서 좀 깎아먹은 거죠. 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작품이나 뭐 다른 캐스트 멤버들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도 세 네. 개 주겠습니다. 오, 저희 요즘에 이렇게 비슷하네요. 아참, 근데 이 네, 해밀턴이 요새 소개된 작품 중에서는 제일 회자가 많이 된 작품이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다들 뭐 그걸 안타까워하더라고. 이게 라이브 퍼포먼스를 녹화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영화로 쳐지지를 않는데요. 예, 예. 그래서 아카데미상 후보로는 오르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뭐 그래서 이게, 뭐 예, 가능하면은 뭐 에미상 후보 정도 그 음, 정도는 갈 수 있는데 네. 아카데미상 후보에는 못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뭐 음. 상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뭘 또 상을 받으려 그래. 그래미도 받았다고요. 음. 아니 뭐 어떤 네, 면에서는 네,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예, 아카데미상 뭐 후보에 못 올라간다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하겠지만 네. 근데 뭐 어때요 그렇게까지 규정을 져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잠깐 들긴 하고 저는 근데 어, 뭐 이래저래 뭐 상관없습니다 받거나 말거나. 아니, 어쨌든 간에 이것의 원형의 형태는 음, 무대 퍼포먼스잖아요. 그것을 음. 기록한 것일 뿐.
맞아요. 네. 기록 과정에서 좀 연출이 발생했다 뿐이지, 그 자신의 원래의 형태에서는 이미 인정을 받고 상을 받았는데, 뭐 이걸 또 그 영화에까지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되나, 뭐 약간 이건 좀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거 만들면서 다 알고선 했겠죠? 네, 그렇겠죠. 네. 뭐 상보다는 뭐 돈 버는 거에 목적이었을 테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해밀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은 구태여 디에러에 찾아가실 필요는 없고 해밀턴을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디즈니에 한 달 구독료를 내고 해밀턴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VPN 같은 걸로 접속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해밀턴 이 영상은 아마 한국에서는 개봉이 될 거라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아마 개봉을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사운드 네. 면에서나 뭐 스크린 면에서나 아무래도 극장에 가서 보시는 게 가능하다면 좋으실 것 그렇긴 같아요. 하겠네요. 네. 예. 극장에서 보면 더 좋겠죠. 네네. 그리고 거기다가 한글 자막까지 있을 테니까. 아, 좋겠다. 정말 영어 자막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작품을 보시되 그냥 극적인 재미로 보시지 이게 절대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미로 보시는 정도로 끝나시면 예를 좋을 것 들면 같아요. 한국 영화에서 뭐 명량을 만들 때 과장하잖아요. 뭐 약간 뭐 그런 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건강하세요. 계세요. 바이바이.